네, 한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 오늘도 두 가지 종목 준비해왔습니다. 종목 공개 앞서서 리뷰해보는 시간인데 네. 지금 이렇게 장대 양봉이 기록되고 또 거래량 또 터진 종목이 팜스토리예요. 네. 이달 초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네. 이상기후 현상과 말씀드리면서 곡물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맞아요. 자, 오늘 오후에 갑자기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지금 너무 덥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더운 것도 어쨌든 이 이상기후 현상인 것이고 미국이 이런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당분간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과거에도 보시면 사실 상당히 많이 올라온 구간에서 또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지금 이 팜스토리 하나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2차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저는 2차 목표가에서 일단은 좀 수익 관점을 좀 보겠습니다만은 이거 하나로 앞으로 이 이상기후 현상에 있어서 시장의 수급은 세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어제 제가 이제 탄소 포집 관련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어떤 날씨, 기후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의 종목들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이 KC코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KC코트도 역시나 이 탄소 포집에 의한 종목으로 말씀드렸고 이 탄소 포집을 왜 해야 되냐? 역시나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유럽이나 지금 미국이 탄소 중립을 위한 규제가 좀 강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좀 정책이 나왔는데 정책이 어떤 정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권의 대권 주자들 6명의 어떤 그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침에 급등 출발했다가 지금은 조정 나왔거든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이 좀 높지 않은가요? 이렇게 질문을 좀 해주셨었는데 오늘 아침에 급등 나왔다 조정 나왔습니다. 이 조정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 관점 보신다면은 충분히 제 생각에는 며칠 안에 또 큰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원익 Q&C를 보면은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 중에 하나죠. 바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올라서고 있는데 자, 원익 Q&C가 오늘 신고가를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했죠. 얼마 전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죠. 또 삼성 SDI가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은 상당히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이 반도체의 슈퍼사이클 증명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원익 Q&C 같은 경우는 뭐 웬만한 소재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에 있어서 뭐 진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미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그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신고가를 찍고 나서 주가는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려보면서 역시나 목표가 37,000원까지 계속해서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Q&C까지 리뷰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강하게 올라줬던 종목인데요. 네. 이처럼 시장의 트렌드를 안다면 지금같이 지수는 부진할 때 우리가 종목으로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오늘도 두 가지 종목 그래서 엄선해 오셨다고 했고요. 첫 번째 키워드와 기대의 수익률 투자 기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DR5 본격 양산 그리고 일주일 안에 20% 수익을 내겠다. 네. 반도체 주인 것 같아요. 네, 하이닉스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하반기부터 DDR5 본격적 양산한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인텔에서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 나왔던 건데 하이닉스에서 확인을 좀 해주면서 관련주가 본격적인 흐름이 좀 나올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투자 기간은 좀 짧게 일주일 보시고 기대 수익률은 20%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예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생각하면 안 된다. 정말 네. 모든 산업에 반도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네. 단순히 그냥 몇 개월, 1, 2년 오르고서는 떨어지겠지라고 보기보단 우리는 길게 가져가야 된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슈퍼사이클이라는 것이 네. 메가 트렌드와도 같은 겁니다. 잠깐 올랐다 마는 것이 아니라 5년, 10년을 봐야 되는 건데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작년에 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시름감 있는 걸로 보여지고 아마 이번 연도 하반기나 내년 초 정도에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 슈퍼사이클이라는 것을 아마 또 체감적으로 좀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관점에서 IT는 계속 봐야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그런데 투자 기간이 일주일인 게 좀 신기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네. 한번 제가 기사 보면서 어떤 기업이길래 이렇게 가이드라인 주셨는지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닉스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3년 만에 다시 호황기다라는 그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2분기가 이제 매출 10조 원이 넘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예상했던 만큼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컨센서스만큼 나왔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실적을 보고서 와, 잘 나왔다 이건 아니에요. 다만 하이닉스의 실적을 받고 우리가 지난번에 삼성전자 실적을 받고 그다음에 삼성 S대 실적 발표했죠. 현대해상 실적 발표했죠. 지금 이 굵직굵직한 대형주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예상했던 대로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반기 실적 전망이 좋은 기업들이 계속 올라가기 마련인데 이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통해서 이 슈퍼사이클을 확인됐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소부장 종목들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또 DDR5도 봐야 되는 거고, 특히나 DDR5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어떤 그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그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말을 한 건데, 내용을 좀 들여다가 보면은 PC하고 그래픽 소비자용 메모리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서버용 메모리 수요도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올 하반기에도 메모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해서 이 계절적 성수기에 대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 DDR5를 하반기부터 양산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지난주에 보시면 이 DDR5의 그 전환을 인텔이 작년부터 한다고 그랬었는데, 작년부터 했던 거는 모바일만 들어갔던 거고요. 이번 연말부터 PC에 4분기 들어간다고 했고요. 내년 1분기에는 서버에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이거를 하이닉스에서 본격적으로 양산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인텔의 계획을 하이닉스가 증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좀 미뤄졌던 DDR5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만큼 전공정보다는 후공정이 싹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공정 장비 종목도 올라서고 있는데, 오늘도 그와 관련된 지금 모든 장비에 다 들어가는 그 부품들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장비에 다 들어가는 알짜배기 부품주라고 하셨어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ISC라는 종목입니다. 네. 일단은 삼성이나 TSMC 다 들어간다면은 뭐 다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삼성과 TSMC 이제 그 소켓이라든가 이 어떤 그 테스트 소켓을 좀 공급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 종목이 이 소켓에 있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2014년도에 점유율 2위 업체인 일본의 JMT를 인수하게 되면서 시장 점유율 12% 올라섰고요. 글로벌 1등 하고 있다. 이 반도체 검사의 소모품인 테스트 소켓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품 모듈 생산하고 있는데, 실리콘 러버 소켓을 최초로 양산했고, TSMC,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 ARM 이 굵직굵직한 반도체 기업들에는 다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삼성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하이닉스의 이 실적을 좀 보면서 슈퍼세그를 확인한 거고요. 실제로 DDR5 출시가 임박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테스트의 소켓 단가가 20에서 30%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자, 면적은 10에서 15% 증가하기 때문에 DDR5로 바뀌었을 때 똑같은 소켓 아니겠지만은 똑같은 어떤 그 제품을 판매했을 때 20~30% 더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매출의 이익이 본격적으로 증가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속 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주가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온다기보다도요,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이 25,000원 라인이 어떤 그 굉장히 좀 뚫지 못하는 그러한 저항선이었는데, 그 부분을 돌파하고 있다라고 보면서 지금 어떤 DDR5의 전환이 임박한 이 상황에서 전고점까지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일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면서, 일단은 전고점까지 1차 목표가 28,000원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2차 목표가는 31,000원, 손절가는 24,0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8,000원의 1차 목표 주가, 2차는 31,000원, 그리고 순절가는 24,000원이었습니다. 네. ISC는 정말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고, 딱 정답이 나오자마자 역시 ISC일 줄 알았어 라는 다 반응이 들어가니까. 나왔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기억해주고 계신데요. 과연 네. 이 종목도 우리의 목표 주가를 터치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 기대 수익률 투자 기간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는 수소차 2주 안에 20% 수익을 내려볼 수 있고, 요즘 수소차 이야기가 또 잠잠했는데 네, 뜨뜻미지근합니다. 봐야 될까요? 근데 왜냐면은 제가 이해를 왜 드리냐면은 네. 수소차가 전기차에 비해서 시장이 되게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기차는 많이 올라가는데 수소차는 많이 못 갔죠. 네. 근데 이 대형 전기 트럭 있잖아요. 이거는 전기차로는 못 만든다고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출력이 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차가 필요한 건데, 미국에서 이제 현대차에다가 보조금을 준다고 하니까는 제가 볼 땐 본격적인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매출이 나올 거로 보여지는데, 그런 관점에서 기대 수익률은 20%, 투자 기간은 2주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종목에는 저희가 치킨 이벤트 열어드리도록 할게요.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랜덤으로 선정을 할 테고요. 기사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현호 매니저가 꼽은 오늘의 기사는요, 이 수소차, 특히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보조금 받을 때 네. 현대차의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을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현재 수소 전기 트럭은 엑시언트 딱 하나 나와 있는 거고, 세계 최초 개발, 그다음에 세계 최초 상용화,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현대차의 엑시언트가 이 캘리포니아 도를 달린다라는 이야기인데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이제 양산형 대형 수소 전기 트럭을 개발했고요. 이게 지금 스위스에 가서 지금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행 중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이 전기 트럭인데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대형 트럭은 전기차로는 출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수소 전기 트럭이 꼭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캘리포니아주 북부에서 운행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현재 미국의 보조금을 받기로 한 건데 지금 이 보조금을 받아서요 2023년부터 엑시언트 트럭 30대를 캘리포니아에 배치합니다. 그래서 이 대량수 충전소까지 설치한다는 이야기고요. 컨소시엄은 캘리포니아 이 대기자원위원회하고 에너지위원회로부터 보조금 2,200만 달러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엘러미다 카운티 교통위원회 등으로부터 700만 달러의 추가 보조금을 각 한 대씩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미국이 만든 수소차가 아닌 우리 현대차가 만든 수소차의 보조금을 대량 지급한다는 이야기고요. 이 보조금으로 캘리포니아에서 30대가 먼저 달려갈 겁니다. 먼저 8월 달이죠. 다음 달에 2대가 먼저 넘어가서 달린다고 하니까는 이 엑시언트에 대한 어떤 미국의 기대감이 한 몸에 들어올 것이고요. 이에 대한 어떤 부품이나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한 종목을 또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소 전기 트럭 질주 시작하면서 우리가 꼽은 이 종목도 질주할 수 있을까요? 어떤 종목이죠? 네, 수소 전기 트럭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비싼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바로 세종공업인데 네. 원래 내연 기관차의 소음기나 정화기 등을 좀 만드는 기업인데 이 자회사 세종 EV가 현대모비스에다가 수소차의 스택용 금속 분리판을 공급합니다. 네. 이 스택용 금속 분리판은 수소차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서 가장 비싸고 또 가장 중요한 부품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수소차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스택인데 수소와 공기 중 산소를 결합해서 전기를 만드는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비싸다라는 겁니다. 현대모비스는 2022년도에, 그러니까 내년에 연간 4만 개 이상의 수소 연료전지차에 스택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거를 지금 세종공업에 자회사가 들어가고 있으니 아마 이 매출이 그대로 이제 세종공업으로 잡힐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수소차 한 대당 필요한 금속 분리판 소요 금액이 수백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장 비싸고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용 BMA, 이 배터리 모듈 어셈블리를 공급하는 회사로서 실제로 전기차에 해당하기도 하고 수소차에 또 핵심적인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세종공업을 좀 바라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면서 차트를 보시면 수소 관련주가 작년까지 좀 올랐다가요. 거의 상반기로 좀 쉰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한번 올라섰다가 다시 한번 올라서고 있는데 이 거래가 그대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앞전의 매물을 소화하면서 제가 볼 때는 전고점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1차 목표가는 11,000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2차 목표가는 12,500원, 손절가는 9,100원으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네, 또 수소할 때 우리가 세종공업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네. 오랜만에 눈여겨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1,000원, 12,500원의 목표 주가, 손절가는 9,100원 제시해드렸고요. 오늘 세종공업을 맞춘 정답자는 어떤 분인가요? 네, 행복한 윤진이네. 네, 아마 이 종목으로 아마 행복한 윤진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행복한 현덕님이 드리는 치킨 네. 교환권 또 저희가 증시 오늘간을 오픈 채팅방에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비밀번호 4개 치시면 되고요. 사실 저희는 치킨으로 받는 기쁨보다 네. 종목 수익으로 받는 기쁨이 더 크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몇십 배, 몇백 배가 더 클 거기 때문에 네. 제가 항상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은 단순 테마일 때는 좀 강조를 해드리고요. 대부분 좀 어떤 메가 트렌드로서 좀 큰 흐름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당장 못 올라간다 하더라도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설명드려볼게요. 네,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4시 반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오늘 메타버스 관련된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찐 메타버스 관련주 하나 소개시켜드릴 거니까 꼭 와보시고 또 전기차 쪽만 제가 볼 때 바라본다 하더라도 아마 무난하고 안전한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릴 거니까요. 4시 반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MB행골드 홈페이지로 오시면 되고요.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하시면 4시 반부터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메타버스주들이 좀 하락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메타버스주 이야기 그리고 찐 메타버스주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봅시다.